네, 조혜영 성무입니다. 시민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영인 특례시의회 이진규 국민의힘 대표위원님 차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인 특례시민과 지역 구민의 중앙동 이동욱 남사읍 주민께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저야 이제 의원 시작할 때부터 그 시민만을 바라보기로 약속을 했고 또 들어와서 또 이제 즐거움을 느끼는 게 지역민들한테 제가 뭐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찾고요. 그게 또 이제 재선이 되다 보니까 그게 또 힘이 실려서 많은 공직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다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제가 행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또 뭐 계속 지속돼서 우리 지역을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틀을 깨지 않고 지역의 어떤 그 저희가 농어촌 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잘 이용할 수 있게 어떤 그림을 그려가는 게 제 목표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용인시의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우려와 5년 단위의 전문 기관 용역 추진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공직자분들하고 또 대칭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지난 4년 동안 8대 때는 이런 내용을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위원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왜 이 팀이 여기 들어가 있지 이런 게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개편을 지금 이제 아시지만 1년에 한 번, 두 번씩 막 조직 개편을 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게를 6개월도 못 내다보는 조직 개편이 과연 조직 개편이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그런 형태 말고 어떤 기간에 전문 기간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2035 계획에서 2040 계획으로 인구 정책도 바꿨어요. 도시계획도 바꾸면서 이거에 맞춰서 어떤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가면 용인시가 그거에 맞춰서 과장님들이 6개월마다 바뀔 수도 있고 1년마다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그때그때만 짜집기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거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대변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이주 대책과 보상 추진의 핵심 과제는 무엇이며 보상 기준의 현실적 개선책이 왜 필요한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국가산단이 이제 하게 되면서 정말로 이상일 시장님 앞서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에 전에 시장님들도 계속 고생을 했고 거기엔 또 공직자들도 어떤 노력을 했고 그런 거에 참 축하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무조건 달갑지만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국가산단 생기고 SK산단 생기면서 우리가 이제 용인시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뭐 지방세 수익만 1년에 1조 5천억을 보더라고요. 정상화가 다 가동됐을 때. 이거는 뭐 100년 먹거리를 이상일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만들었다라고 가히 칭찬해주고 싶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지역구에 그런 게 생기다 보니 여기에 그 수용되는 우리 주민들 천여 세대인가 천여 명이 됐고 기업들이 또 움직여야 되고 내 땅을 살던 터전을 뺏기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처음에 이제 발표되자마자 어떤 분이 8시에 울면서 전화를 하시더라고. 내가 지금 80이 다 됐는데 어디를 나가서 사는 거냐 나를.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게 좀 길게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되게 단축이 되면서 이거 봐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장님을 만나 뵙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원삼 SK를 보니까 10년 동안 끌다 보니까 기존의 땅을 보상을 제대로 쳐줘요. 근데 여기는 묶어놓고 바깥에는 가격이 계속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었던 분들은 농사를 또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원삼에서 땅을 팔았는데 10평을 팔았는데 5평을 못 사는 상황이 되는 거야. 여기 땅값이 천정부지로 10년 동안 뛰는 바람에. 그래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시장님이 그 부분 하나 하고 하나는 또 이주 대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장님이 이걸 빠르게 대처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게 보상할 때는 주민들이 안타깝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칭찬을 하지만 지금도 저분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떤 식으로 모여야 되는지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기업인들을 어떤 조성을 해서 딴 데로 모셔야 되는지 어떤 그런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뭐 시장님이 나름 국가산단 그 배후단지를 사람들 이주 대책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제 국가산단도 지금 많은 거를 노력을 해서 저 사람들 안정화시키려고 대화를 많이 하는 걸로 있어서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저는 국가산단이 들어오면 과연 우리 주민들이 뭐가 이득이냐. 지방세수기 1조 생기면 이동에다 줄 거 아니잖아요. 남세에다 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거의 이동 남사가 한 300만 평 배후단지까지 가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나머지 그 주민들의 이질감도 생길 수 있거든요. 아파트 만들고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면 그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이질감이 안 생기게 거기도 조성 기반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대화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상희 시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도 주민들 배려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참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주민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도 45호선의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8차의 확장과 같은 교통 인프라 확장 방안을 어떻게 평가하시며 향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이제 애초부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45번 국도가 이제 삼가대천을 우회하면서 계속 막혀서 이게 송전 한 7, 8km 정도를 막히는 상황이 생겨서 그걸 지난 8대 동안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방 예전 부국도도 넓히는 작업을 해서 그것도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4차선을 가져가고 있고 이거는 또 국가산단 생기면서 문제가 돼서 야 이제 8차선이 왔는데 이게 이제 상가대천에서 막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동탄에서 오는 선을 오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막혀요. 이게 도로가 하나 생기면 소통이 원활할 줄 알았더니 우회전하는 차선들이 속도를 줄이다 보니까 이게 2차선, 1차선이 같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8차선을 만들긴 하는데 애초에 이 문제를 갖고 처음에 이상희 시장 당선됐을 때 제안을 드렸어요. 이게 문제인데 예전에 이거를 설계도 안 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때 당시 제안을 드리고 6개월 만에 민자로 고속도로를 가꾸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대천하고 동탄에서 오는 산을 연결해서 원산 배감으로 민자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한편에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강하게 못한 게 뭐냐면 한편에서는 어느 이제 수지나 기흥은 유료도로가 없는데 왜 처인구는 우리 굳이 유료도로를 해야 되나 이런 안에 부딪히니까 저도 그거를 큰 목소리를 못 내겠더라고요. 지금은 지금 8차선으로 넓히면서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설계를 재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8차선의 어떤 교통량은 국가산단에서 나오는 분량만 해도 감당하기 쉽지 않다. 뭐 물론 낮에는 그게 감당이 가능하겠지만 출퇴근 시간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성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이제 4차선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은 용인 국가산단 들어오기 전에 뭐 다른 이제 길을 따로 만들어 지하나 아니면 다른 길을 만들어서 이동을 지나지 않고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외부 도로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뭐 그거는 뭐 기술적인 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예산 문제 때문에 저는 그런 안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자꾸 이제 공무원들하고 대화할 때는 그런 내용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좀 괜찮지 않냐고 해서 일부 동조하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이건 앞으로 이제 과제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 과학관이 없는 현실에 대해 어떤 문제를 느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무슨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보다 보니까 조그만 군 단위에도 과학관이 제 있더라고요. 이런 조그만 시도시에서 이런 걸 어떻게 했을까 봤더니 이제 대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유치하면서 그거를 기부 체납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거 보면서 110만 용인 대도시인데 갑자기 용인시가 커지면서 인구만 늘어났지 다들 아시지만 문화 인프라가 없다는 거죠. 어떤 뭐 지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용인시에도 이번 기회에 과학관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삼성이라는 대기업도 들어오고 SK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인 그룹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과학관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있어서 지금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과학관을 줘놓으면 사실은 우리가 4조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가용 예산이 2천억도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삼성에서 1,000억 가까이 이제 법인세를 이제 안 내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는 예산을 줄여서 비축 예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운영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 만약에 많은 공공기를 가져온다면 삼성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삼성에서 직접 줘주고 그리고 이거를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용인 시민들만 무료로 해주면 이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뭐 시장님하고는 이거를 본격적으로 얘기해 본 적은 없고 공무원분들이나 지역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자꾸 퍼지는 이유가 이 의견이 또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이번 달에 아마 시장님하고 이제 그 민주당 당대표하고 셋이 이제 오찬을 하는데 거기서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이거는 왜 이제 계속된 예산 때문에 예산 문제에서도 우리는 안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동에 이제 저수지 관련돼서 지금 도시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110만 용인 시민이 됐는데 우리가 경기도 행사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이런 공원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동에 관련돼서 이동 저수지가 둘레길만 13km였다. 그리고 옆에 유지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공원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시장님도 2025 계획에 이동 저수지 관련돼서 개발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초입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가 유원지화 시켜서 이제 용인 시민들이 다른 데로 안 나가도 쉴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고, 저도 뭐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뭐 시장님 만났을 때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게끔 많이 대화를 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동 저수지를 문화예술의 거점하는 그 격상시키는데 아이디어나 뭐 핵심이 무엇이며 복합 문화 시설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무슨 뭐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이거는 뭐 다른 분들하고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그 이동 저수지를 공헌하면서 유지도를 가지고 농업구청 공사하고 협의를 하면 이 땅값을 10년 동안 상환한답니다. 일시불로 안 줘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부지를 넓게 이제 농어촌 공사 땅을 부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하고 이런 그 과학관을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비싼 땅 하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좀 당신들이 시설하세요. 이러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어떤 그런 거를 만들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그 오너의 시장의 어떤 생각인데 그런 부분도 좀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마 문화원장님께서 문화원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도 드리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이동 남서에 들어온다 그러면 너무 좋다. 그래서 제안을 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일반 산단, 일산단 했을 때는 그분들이 우리 공공교육을 전혀 안 줬어요. 이산단 했을 때는 공공교육은 좀 가져와야 되지 않냐. 우리가 산업단지 들어온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걸 게 없다. 그래서 컨소시엄 자체에서 이제 공유지분, 공공기여 할 수 있는 부분은 5,000 평방미터 불러서 약 한 1,7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최영철 문화원장님한테 여기 이런 땅이 있으니까 시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면 좋지 않느냐. 근데 땅이 이게 맞는지, 평수가 맞는지 몰라서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했는데, 문화원 같은 것도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아시겠지만 2040 계획에서 150만 원 넘게 가져가요, 인구 정책을. 그러면 인구가 수지나 기흥은 포화 상태라 이게 이제 처인구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중심은 뭐 이동 남서에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인프라를 그쪽으로 좀 해주시면 좀 더 효과적이고 인프라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용인시가 반려식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른 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은 뭐 이제 도시건설에서 한 4년 있다 보니까 식물이나 농업은 좀 알겠는데, 농업에 대한 이 식물이 반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이번에 예전에 듣기는 했는데, 아 이걸 들으면 이제 무릎을 쳤어요. 왜냐하면 농사만 짓는 게 다 이제 왜 밭에 들에서 뭘 캐는 게 농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농업의 자체가 이제 인프라가 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활성화하고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나아진다, 케어가 된다, 이거에 좀 뭐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농업을 하고 농업회장을 출신이고 맨날 농사 짓는 게 이제 그렇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런 걸로 좀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제 그 아마 발대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경제로 오다 보니까 여기를 접하게 돼서 너무 괜찮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할 수 있게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많이 양성화를 위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노력하게끔, 의원님들 뭐 보니까는 의원님들 선발주자로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도와서 이런 걸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푸싱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뭐 자세하게는 저는 거기까지 모르겠고, 하여튼 농업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도 직업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다면 더 활성화시켜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뭐 그런 노력들을 뭐 포괄적이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용인 시민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예, 함께 참석한 우리 기자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먼저 이제 주민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마이크 잡으면 그런 얘기 잘 못했어요. 뭐냐면 시민들이 이제 우리가 축사를 해서 딱 들어가면 인사말 할 때 시민들이 되게 무서워요. 눈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거든. 그래서 요즘에는 좀 릴렉스하게 제발 좀 웃어주십사. 그리고 여러분들 안 볼 때 도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후속 조치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니까 조금만 이런 거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도위원들 보면 웃어서 박수 좀 쳐주고 응원 좀 해주십시오. 아니 칭찬은 볼에도 춤춘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걸 무섭게만 바라보니까 자꾸 응신의 폭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칭찬해 주십시오 하고 요즘에는 인사말은 이제 릴렉스하게 하고 또 이런 거에서 또 주민들이 또 웃어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하고 있고 그래도 하여튼 보이지는 않지만 시도위원들이 뒤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이제 기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그런 영향은 안 되는데 이렇게 와서 또 촬영도 해주시고 정말 뜻밖의 이제 행제를 했습니다. 저는 하여튼 고마워서 여러분들 뭐 다른 말은 뭐 드릴 수 없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 좀 자주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사로 이진규 국민의힘 대표위원 선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